대만 상공에 나타난 중국 전투기 제-16 8대와 정찰기 1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바로 그 시점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지만 미국이 지상군 투입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이 난 이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웨이보에서 지금이 대만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중국인이 미국은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해도 경제 제재만 남발할 뿐 특별한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 대만을 찾을 절호의 기회라는 글을 올리자 미국은 종이 호랑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대만은 독립은커녕 중국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할 것이다. 오늘 들은 가장 웃긴 농담은 대만이 러시아 제재에 찬성했다는 것. 미국은 항상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왔다와 같은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시각 대만 상공에는 중국 전투기 9대가 나타나 위협하듯 하늘을 맴돌았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닮은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틴과 시진핑 말이죠. 이처럼 양안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자 미국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반드시 수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만큼 대만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지만 재앙을 입은 것은 우크라이나라며 대만 독립 세력이 미국과 함께 불순한 행동을 한다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만을 겨냥해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통치한 적 없으며 대만이 유능한 정부가 있는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국립정치대학이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중 64%가 자신을 대만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만이 중국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는데요. 중국이 애써 내정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다름없는 주권 침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민족주의자들 주장대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럴 경우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아시아 태평양에 포진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한 만큼 강력하지 않은 데다 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비중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국제지정학 전문가들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며 헛웃음을 흘리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추락하는 제국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견제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입지와 실리 때문입니다. 대만은 중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천의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사 TSMC가 있는 나라인데요. 미국이 TSMC가 중국에 넘어가거나 파괴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죠.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CNN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실언이라는 해석과 속내를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우크라이나 사태 전담반을 구성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만의 불안을 의식한 듯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대만 지지는 반석처럼 굳건하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다시 표명하고 나섰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며 군사적 개입은 피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대만은 경우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중국 군대가 속전속결로 무력 침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하려면
대량의 인원과 물자를 동원해야 하는데요. 무려 3,000편이 넘는 전용 열차를 동원해야 미국과 상대라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합니다. 즉, 하루 이틀 만에 전쟁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무력 통일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데 중국인들만 주책을 떠는 모양새죠. 이런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기에 한 번쯤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면 몇 시간 만에 동아시아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이기면 한국의 안보 또한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로이터 통신은 대만,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 전략가 12명, 전 현직 장교 15명과 인터뷰 및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의 6단계 침공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단계별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와 2단계는 중국 본토 푸젠성 해안에서 9km 떨어진 대만 소유 마츠섬과 푸젠성 샤먼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진먼도 점령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대만의 통일 협상안을 제시하고 전 세계는 중국 경제 제재안을 즉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죠.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병력을 증강 파견하며 대만 또한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 항구시설과 공격군에 타격을 입히려 노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3단계는 통일 협상을 거부한 대만 정부가 전면전으로 나서고 미국과 일본은 대만군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고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무기를 배치해 언제든 발사할 수 있게 준비하겠죠. 다음 단계는 대만의 완전 봉쇄입니다. 최소한의 물자 반입까지 막으며 대만을 봉쇄한 중국은 해저 케이블까지 단절시켜 정보의 이동마저 막습니다. 결국 고립된 대만을 구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이 바다를 통해 대만으로 접근해 해상 봉쇄 해제를 시도하며 괌에는 장거리 폭격기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을 막아버릴 겁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물리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죠. 5단계와 6단계입니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대만 정부에 통일 협상의 기회를 열어둔 상태로 대만의 주요 시설, 공항, 항구, 통신시설, 군 지휘부, 미사일 기지 등을 향해 폭격을 감행합니다. 선진화된 대공 시스템을 갖춘 대만은 지하 벙커에서 전면전에 대비하며 산악지대에 숨겨둔 경납고와 미사일 기지를 이용해 공격을 진행할 텐데요. 중국의 공군 기지와 미사일 기지, 통신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되겠죠. 이 단계에서도 대만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의 육군이 대만으로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중국이 일본 내 미군 기지와 괌에도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미군과 동맹국의 개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로이터는 이처럼 6단계 시나리오를 통해 전쟁의 모습을 그려냈는데요. 전쟁, 무력 침공 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중국 극단주의자들이 중국의 야욕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참상을 제대로 마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